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민심과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는 일산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수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시민들은 조 의원에 대해 일산에 수출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대자보에 릴레이 항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비상계엄 상설특검과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에도 반대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대농사에 갈수록 피해를 주고 있는 이화 명담항에 대한 긴급 공동방제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실시한 이화 명담항 방제를 위한 용역보고서에서 긴급방제로 올해 피해 면적이 지난해보다 35%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빠른 예찰과 적기방제, 월동기 농가리가 이화 명담항 방제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출신 조배숙 의원은 호남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도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비상계엄 상설특검과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에도 모두 반대해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익산에 수치라며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비난 대자보에 릴레이 항의 문자 발송까지 시작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진행된 내란 혐의 상설특검 표결. 국회 재석 287명 중 찬성 210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상설특검에 찬성한 결과입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별검사를 통해 윤석열 내란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산 출신 조배수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불참한 데 이어 상설특검에 이어 진행된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까지도 모두 반대했습니다. 이러자 도내에서 조 의원 비난 여론이 기름에 물 부은 듯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선인 조 의원은 새천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국민의당 등 정당을 옮겨가며 정치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민주평화당 대표 시절엔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계획에 대해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필요할 때만 일산 출신임을 호소하는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익산 출신인 조배숙 의원이 선거철만 되면 익산의 따님을 자임하면서 권력을 저에게 달라고 호소했던 인물인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국민이 위임한 투표 권한마저 행사하지 않고 국회 회의장을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익산 시민들은 굉장한 치욕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대학가에는 조 의원은 내란 수괴에 동조한 추악한 괴물이라는 비난 대자보가 내걸렸습니다. 또 조배숙 의원 일산 사무실은 문이 굳게 닫혀 있지만 국회의원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 직선만을조차 행동하는 조배숙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민의힘 홈페이지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조배숙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사진이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30개 단체로 늘어난 윤석열 퇴진 일산 운동본부는 11일부터 조배숙 의원에 대한 항의 문자 릴레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퇴진 요구는 물론 14일 이뤄질 예정인 2차 탄핵안 투표 참여와 일산 시민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문자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남 유일의 국민의힘 소속인 조배숙 의원, 180도 달라진 행보에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군산시의회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가 즉시 의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탄핵 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탄핵 소추를 즉시 의결하고 김건희 특별법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도의 내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2.3% 늘었습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은 9조 2,244억 원으로 올해보다 2.3% 늘었지만 애초 요구한 10조 1,155억 원에는 1조 원가량이 부족합니다. 새만금 SOC 예산은 올해보다 910억 원이 늘어난 6,660억 원으로 새만금 공항 632억 원과 새만금 신항 1,382억 원,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4,190억 원 등입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 예산은 2차 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기업 지원 145억 원,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715억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 군산시가 내년 국가 예산 1조 2,04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1조 원대 국가 예산은 10년 연속 유지됐습니다. 군산시가 확보한 국가 예산을 보면 신규 사업 17건에 391억 원, 계속 사업 232건에 1조 1,65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가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연도 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12억 원과 신풍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10억 원, 국립대 지역연계 복합센터 건립 5억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사업 30억 원 등입니다. 군산 스마트 그린 산단 스마트 물류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는 어제 스마트 물류센터 개소식을 열고 국가산단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물류센터는 디지털,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물류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산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 신항 인근 수역에 대해 해양 수리 현상 조사가 진행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7일 새만금 신항 수역에 대한 해양 수리 현상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9년 7월까지 33억 원을 들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 신항 내 해수 유통과 퇴적물 이동 등 수리 퇴적 현상을 정량적으로 파악해 새만금 신항 항만 기능 유지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사 구역은 새만금 신항 인근과 신시 가력 배수관문 수역까지 실시합니다. 군산시 조직 개편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14명이 찬성하고 8명 반대, 1명이 기권했습니다. 앞서 조례안은 소속 상임위에서 가결됐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 차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익산 귀금속 업체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합니다. 업체들이 조합 설립에 나선 것은 마케팅과 판로 확대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조합 설립 인가와 법인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창립 총회를 통해 정지필 초대 이사장이 선출됐습니다. 군산의료원 등 도내 3개 지방의료원에 경영혁신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북도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에 경영혁신자금 79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등 공공의료에 기여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겁니다. 한편 군산의료원 등 도내 3곳은 올해 복지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벼농사에 큰 피해를 주는 이화 명나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방제가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방제로 올해 피해 면적이 지난해보다 35%가량 줄었는데요. 군산시는 오늘 용역 보고회를 열고 빠른 예찰과 적기 방제, 월동기 논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4년 전부터 급격히 늘어난 이화명 나방. 지난 2021년 군산의 피해 면적은 10헥타르에서 이듬해 400헥타르, 지난해에는 500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수확 이후 벼 밑동에서 월동기를 보낸 유충의 개체수가 늘면서 50배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발생 시기가 좀 앞당겨져 있고 특히 이제 봄 나방에서의 발생량이 많아진 것이 원인이 됐는데 아무래도 겨울철에 따뜻한 온도라든지 여름철에 더운 높은 기온이 얘네들의 발골 속도를 빨리 하게 하고 겨울철에 월동률을 이제 성공시키는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지만 올해는 323헥타르로 35%가량이 줄었습니다. 올해 처음 공동방제에 나선 게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이화병 나방 방제 효과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온 벼멸구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군산의 벼멸구 피해 면적은 전국 34,000헥타르의 0.1% 수준인 43헥타르에 그쳤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8월부터 넉 달 동안 용역을 진행해 빠른 해찰과 방제 적기제 설정, 농가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발생 시기를 놓쳐 이미 급격한 증식이 이뤄진 뒤에는 방제가 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생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적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방제를 하다 보니까 방제 효과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바뀌어진 재배 양식과 또 기후 변화에 따른 해충의 생태 변화에 맞춘 새로운 방제 체계가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산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 방제를 강화하고 농촌진흥청과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검찰이 신영대 국회의원 전현직 보좌관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현직 보좌관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1년 6개월, 업무방해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현재 구속 중인 전직 보좌관 B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뇌물수수 3년 6개월, 업무방해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신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휴대폰 100여 대를 개통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한 전처와 교제를 시작한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고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미수와 살인 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쯤 군산의 한 원룸에서 전처의 남자친구인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전처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산에서 트레일러와 승합차가 부딪혀 2명이 다쳤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26분쯤 군산 오식도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합차와 25톤 트레일러 차량이 부딪혀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승합차 운전자와 6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우드펠릿을 실은 트레일러가 넘어지면서 교통신호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군산해경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1시 57분쯤 어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238톤급 중국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중국어선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오면서 이벽 통보 없이 조업했습니다. 군산해경은 담보금 4천만 원씩을 받고 풀어줬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일주일 만에 철회됐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 철도노조와 협상을 벌여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임금 인상과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승인, 인력 충원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할 방침입니다. 군산의 신혼부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의 신혼부부는 초혼 3,011쌍, 재혼 1,330쌍 등 4,341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4,611쌍보다 6%가량이 줄어든 겁니다.
도내 신혼부부는 27,473쌍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습니다. 익산 소라산지구 토지 분쟁을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43살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익산시 소라산지구 토지 분쟁을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토지 수용 대상자에게 강제 집행을 지연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4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A씨는 LH 소속 레슬링 선수로 활동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해수면 상승 때마다 섬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동수 의원은 오늘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대조기에 선유도와 계야도, 문여도 등 해안도로와 주차장에 바닷물이 차올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섬 지역 방파제의 경우 7.8m에서 10.3m로 시공돼 높은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파제와 방벽의 설계 기준을 상향하고 군산시는 정비 사업을 통해 침수 피해를 줄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전북도당 사무실에 대해 시설 보호해놨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최근 악화된 여론으로 시민들의 항의성 도당 당사 방문과 이로 인한 충돌을 우려해 10일 오전 시설 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경비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퇴진운동 전북본부는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장소구는 임대형 수직농장을 내년 4월까지 완공해 청년 농민에게 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직농장은 51억 원을 들여 개남면 침공리에 174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3개의 재배실, 출하장 및 저장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구는 이를 만 18세부터 49세의 청년농부 3개 팀에 3년간 임차해 주기로 하고 내년 1월 3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가 고효율 냉난방에 탄소 중립 건축물로 탈바꿈했습니다. 완주군은 환경부의 공공부문 탄소 중립 모델 발굴 사업에 선정돼 받은 구피 80화원과 도비, 군비 23억 원을 투입해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 새 단장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탄소 중립 시범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단열 개선, 고효율 냉난방 및 급탕 설치, 신재생 에너지 설비 마련,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제1건설 부도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피해 접수 창구는 익산시청 주택과에서 운영되며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등이 피해 내역을 접수하면 이를 구제기관에 연계하고 법률적 지원도 이뤄집니다. 현재 제1건설은 익산 남중동과 하멸읍에 공동주택 500여 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내일 4층에서 입후보 설명회를 갖고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사항, 제한 금지 행위, 위법 행위 단속 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내년 3월 5일 치러집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이 내년 공연예술 지원 사업에 4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유통사업에 4작품이 선정돼 국비 2억 7,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김양안의 사랑과 예술을 담은 창작 뮤지컬 라흐헤스트와 와이즈 발레단의 헨젤과 그레텔 등입니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순수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특화된 테마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겁니다. 올해는 12개 상품이 운영됐고 9,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익산시는 내년에 국비 등 2억 원을 들여 촌스런 기차 여행,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골 야행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이로움 시골 여행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제17기 익산 농업인 대학이 오늘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청년 농업인 CEO 40명과 온라인 마케팅 20명, 농산물 가공 30명, 신규 농업반 40명 등 4개 과정에 130명을 선발해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운영됐고 이 중 101명이 수료했습니다. 한편 청년 농업인 CEO 과정 유현수 교육생과 온라인 마케팅 과정 전승엽 교육생이 농촌진흥청 장상을 받았습니다. 익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정보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국 159곳을 대상으로 취업 성과와 직업교육 훈련, 만족도 등을 종합평가했습니다. 익산 새1센터는 최근 5년간 매년 2,000명 이상의 여성 취업자를 배출했고 여성들의 경력 공백을 극복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동산동 이상훈 통장이 백미 10kg 104포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백미는 동산동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월명동 착한 가게 22호점 전보짬뽕이 명산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선생님 40여 명을 초대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김춘하 대표는 작년부터 식사 나눔, 김치 지원 등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당분간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출발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